이제 공수 자,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했었냐면 좌극한, 우극한하고 연속 우리 몇 번 해야 되냐면 12번부터 연속 다음 함수 fx가 12번 다음 함수 fx가 x는 1에서 연속일 때 우리 연속을 찾을 때 연속의 조건이 몇 가지 있었냐면 연속의 의미는 극한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었고 연속의 의미는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된다. x는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x는 a에서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서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 즉 x가 a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서로 같았을 때 연속이다. 그러면 자 12번 같은 경우는 x는 1에서 연속성을 보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존재하는지, 두 번째는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세 번째는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일치하는지 그 세 가지 가지고 확인하면 되고, 일단은 1번에 이제 fx가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지는데 x는 1에서의 함수값은 루트 2하고 딱 꽂아줬어. 정해줬고 x가 1인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응하는 함수가 x-1분의 a 루트 x 플러스 1 마이너스 b이다. 저렇게 정의를 준 이유는 x가 1이 돼버리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에 x는 1에서 함수값 자체가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저런 함수의 경우는 x는 1에서 또는 x는 a에서 함수값이 얼마다 라고 정해주는 거. 그럼 x는 1에서 연속성을 확인하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연속성의 조건 세 가지를 가지고 와서 확인해 볼게. 자, 1번은 이미 첫 번째 조건은 있네. x가 1에서의 함수값은 루트 2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여야 될 게 x가 1로 갈 때, x의 값이 1로 갈 때 이 함수 fx의 극한값을 확인하라는 거. 근데 x가 1로 갈 때 보니까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분모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함수 fx는 0분의 0꼴인 함수이기 때문에 모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한다? 분모와 분자가 둘 다 0이 되는 인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뭐 해줘야 된다? 분자가 무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 유리화 시키기. 유리화. 잠깐 적지마. 말 잘못했어. 유리화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분모도 분자도 전부 다 0인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된다? 분자도 0이 되는 인수부터 찾기 위해서 x가 1로 갈 때 분자에 해당하는 값, 얘도 극한값이 0이라는 의미. 그래서 미지수를 하나 줄여가기로 했어. b는 a 루트 2로 바뀌어서 얘를 어디다가 분자에다 정리. 이거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유리화가 먼저가 아니라 0이 되는 인수를 우리가 정리하는 게 먼저. 그러면 b를 a 루트 2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x 플러스 1 마이너스 얼마로 바뀌냐면 루트 2로 바뀌지. 유리화를 먼저 해버리면 제곱이 되니까 분자가 식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나중에 먼저 0이 되는 인수를 이용해서 식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주면 된다. 여기 A로 묶어냈지. 그럼 분자도 0이 됐잖아. 그럼 뭐 해야 된다? 유리화 시키게. 유리화 시키면 분자가 뭘로? x-1로 정리되고 분모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 그리고 0이 되는 인수 정리시키고 그때 극한값이 x가 1로 갈 때이기 때문에 2 루트 2분의 a의 값.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 연속이어야 되기 때문에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서로 같아야 되니까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러면 A의 값은 4. 그럼 B는 4 루트 2 하고 정리되지. 그래서 미정계수 결정. 미정계수 결정할 때 이제 유리화를 먼저 시키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저 상태에서 유리화를 먼저 시켜버리면 분자가 A의 제곱도 나오고 마이너스 B의 제곱도 나오기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유리화가 먼저가 아니고 유리화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뭘 먼저 0이 되는 인수를 먼저 찾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미정계수 찾아주게. 자, 정리되시면 다음 넘어가서 자, 최대 최소 정리인데 최대 최소는 우리가 어려운 거는 아니고 이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공통수학 그러니까 1학년 과정에서 2차 함수를 하면서부터는 최대 최소를 아마 계속 들었을 거야. 최대값과 최소값을 결정해 주는 것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주어져 있는 함수에서 x값을 찾는 문제가 아니라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고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인데 여기서 최대 최소 정리는 얘가 연속인 구간 안에서 조건이 있어. 최대 최소값이 존재하면 연속인 게 아니라 연속인 조건이 먼저 붙었을 때 주어진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 대해서 연속이고 반드시 시작과 끝이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 가장 큰 값만 결정하는 게 바로 최대 최소의 정리. 그럼 우리가 여기를 먼저 정리부터 나타내주면 자, 요 함수 fx는 반드시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연속에서부터.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자, 함수 fx가 조건이 있어. 구간이 주어지긴 하는데 열린 구간이 아니라 닫힌 구간에 대해서 닫힌 구간 A, B에서 반드시 연속이면 fx는 그 구간 내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적으면서 들면 가장 간단한 예가 이차 함수의 경우 구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만,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만 존재하지만 x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면, 정의역의 범위가 제한되게 되면 그 구간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우리가 찾아냈어서 가장 간단한 예가 그거지.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근데 이 최대 최소 정리가 반드시 그 역이 성립하는 건 아니래. 무슨 말이냐면 안 적어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함수가 있는데 요렇게 된 함수가 있어. 그리고 연속은 아니야. 한 요 정도. 두 함수가 연속은 아니야. 그렇지만 요 함수 자체 안에서, 이 그래프 안에서만큼은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은 존재해.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찾을 수는 있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하려면 이 구간 안에서,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어야 됐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말이고,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연속이 아닐지라도 뭐가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함수값이 가장 클 때와 가장 작은 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렇게도 나올 수 있지. 그림상으로 보면 닫힌 구간은 아니야. 네. 하나는 열려있고 한쪽은 닫혀있어. 그래도 뭐는 있을 수 있어. 최대값 정도는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그 역이 반드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발례로 나타내주면 이런 경우
이제 반례 안 되는 경우지. 명제에서 안 되는 예가 하나 나오는 거 우리가 반례라고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그 명제는 거짓이라고 하니까 그 중에 안 되는 게 하나 딱 있었어.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된 함수야. 무슨 말이냐면 닫힌 구간은 아니야. 반 닫혔지. 반만 열리고 반만 닫혔을 때 요 구간 안에서 얘를 x를 a라고 놓고 얘를 x는 b라고 놨을 때 조금 더 내릴까? 아니 그냥 이 정도였어. 자 그러면 얘는 얘를 함수 fx다 라고 했을 때 누구는 존재해? 닫힌 구간은 아닌데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함수값이 나타내졌고 요 구간 안에서 함수값 중에 가장 작은 함수값이 나왔지. 그래서 뭐라고 한다? 그 여기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연속이기는 하지. 그지? 연속이기는 하지만 이 구간 자체가 닫힌 구간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반 닫힌 구간, 반 열린 구간이잖아. 그래도 뭐는 성립한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요렇게 아까 봤던 예로 이런 것들.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생긴 함수야. 근데 얘도 뭐는 있을 수 있냐면 최대값도 있을 수 있고 최소값도 있을 수 있어. 다시 말하면 꼭 닫힌 구간이 아니더라도 또 연속이 아니더라도 최대값과 최소값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대 최소 정리를 가져다 쓸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이 fx가 닫힌 구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보면 확인할 때 마지막에 써줄 수 있는 말이 그거라는 거야. 이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므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 그걸 써주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나왔을 때는 우리가 굳이 그런 거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걸 물어보진 않겠지. 그래서 얘가 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냐라고 물어보면 들어갈 수 있는 게 그거라고. 닫힌 구간 안에서 이 구간 fx가 a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므로 최대 최소 정리에 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다.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그 말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이값 정리라고 하는데 이 사이값 정리가 정확하게 막 이렇게 어렵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뒤에서 막 평균값 정리라고 해갖고 비슷한 용어가 나와. 비슷하진 않은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비슷한 데가 미분에서 나오면서 사이값 정리하고 미분에서 나오는 평균값 정리하고 헷갈려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 사이값 정리는 우리가 뭐 할 때 주로 쓰는 거냐면 어떤 함수 fx가 어떤 구간이 줬어. 어떤 함수 값들을 몇 개를 주면서 요 구간 안에서 또는 요 값들을 가지고 봤을 때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면 과연 몇 개 갖는지 아니면 최소 몇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지를 물어볼 때 쓰이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야. 그러면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만들어져 있는 함수 fx가 0이 되게 하는, 다시 말하면 x축하고 만나는 개수가 적어도 몇 개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 그래서 정리해보면 여기 먼저 적어보면 자 이렇게. 근데 사이값 정리는 불연속에서는 절대 쓸 수가 없어. 방금 말했듯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불연속이 되는 것보다 여기는 사이값 정리는 항상 어디서 연속에서 어떤 구간 안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연속인 함수 안에서. 자 요렇게 여기가 a하고 fa고 이 점의 좌표는 b, f, b. 그래서 사이값 정리는 최대 최소 정리는 함수값하고 관련된 정리였으면 사이값 정리는 만났을 때의 뭘 물어본다 생각하면 되냐면
교점의 개수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즉 x값의 개수. 그래서 함수 fx는 반드시 닫힌 구간 a, b에서 왜 헷갈리냐면 뒤에 평균값 정리 가면 즉 미분하면서는 열린 구간이 때 조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헷갈려. 연속이고 반드시 양 끝점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달라야 돼. 다를 때 FA와 FB 사이에 임의의 값 K. 여기서 말하는 임의의 값 K란 얘기는 Y는 K라고 하는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K에 대해서 FC는 K인 C의 값이 C가 구간 즉 열린 구간 A, B 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조건은 두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구간 AB에 대해서 즉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구간에 시작하는 x값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달라야 됐을 때 그랬을 때 사용하는 게 이 사이값 정리고 이 그림이 그려졌을 때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그려봤을 때 y는 k라고 하는 즉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었을 때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반드시 하나는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런 그림도 하나 나올 수 있겠지. 안 그려봐도 되고 이런 것들 또는 이런 것들 어디까지 위에까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 대신에 FA하고 FB는 반드시 달라야 돼.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사이값 정리고 이제 이거는 어떤 특정한 함수값을 하나 줬을 때 x축의 평행한 직선 하나 줬을 때 과연 그게 몇 개 존재하는지 보여주는데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1학년 때 늘상 봐왔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어. FA가 3이야. FB도 3이야. 근데 FX가 2차야. 2차식이야. 그리고 2차항의 개수가 1이래. 그랬을 때 fx가 뭐냐라는 거 물어보면 살짝 우리가 이렇게 푸른 적 있어. 얘가 0이 되고 그럼 2차인데 결국은 상수 더해봤자 2차밖에 안 되겠지. 그럼 결국은 쟤는 2차 방정식을 의미하는 거지. 는 0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저 2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x값이 a하고 b가 있구나 라는 걸 알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사이값 정리에서 얘는 이거야. fx하고 누구하고 k라고 하는 즉 y는 fx와 y는 k가 만났을 때의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거 결국은 이거지. 돌려서 보면 이거하고 똑같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항시켜서 뭐의 꼴로는 0의 꼴로. 그러면 요 방정식에 해당하는 실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것과 같은 말이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요렇게 놓고 봤을 때는 실은 좀 애매해. 잘 모르겠어. 근데 우리가 는 0으로 놓으면 어때? 아, x축하고 만나는 점 말하는구나. 그러면 방정식으로 가면 되겠네? 뭐 3차식이면 3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네? 아니면 2차 방정식이 되면 2차 방정식의 근이 한 개인지 아예 없는 건지 두 개인지 물어보는 말이구나. 그럼 조금 익숙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 좀 더 가깝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값 정리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방금처럼 이렇게 근의 개수를 물어보는 쪽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야.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실은 3번은 사이값 정리의 원래 원 개념이라고 하면 이 세 번째는 사이값 정리에서 살짝 파생돼 가지고 일반화 시켜 가지고 더 많이 쓸 수 있는 정리로 돌아가는 거지. 그럼 이거는 이제 바꿔서 쓰면 이거야.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fx-k가 0이 될 때 x값을 물어보는구나. 그럼 사이값 정리가 그럼 이거네. 어쨌든 사이값 정리를 쓰려면 그 닫힌 구간 안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FA하고 FB는 다르다는 건 확실하네. 그러면 그림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조건은 안 변해. A하고 B의 함수값이 달라. 그러면 FA가 여기 있으면 FB는 여긴가에 있어. 그럼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몰라. 근데 fx-k는 0으로 놓고 봤더니 양 끝에 함수값은 일단 달라. FA하고 FB가 다르니까 FA-K하고 F-B도 달라지긴 하겠지.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가네. 연속이라 그랬으니까 언제 얘네들 항상 연속이겠네. 연속이니까 막 돌아다니다가 어쨌든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얘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반드시 몇 번은 만날 수 있어. 최소 몇 번. 한 번은 만나겠지. 그치? 그러려면 이 x축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결국은 위에서 시작하든 아래에서 시작을 하든 어쨌든 x축은 한 번은 지난다는 얘기니까 야, 이 양 끝에서의 함수값은 반드시 부호가 달라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시작하는 값과 끝나는 값의 함수값, 그 값의 부호가 다르기만 하면 x축은 어쨌든 연속이면 한 번은 가구나. 그래서 적어도 몇 개가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그러면 이렇게 0이 되는 값들이 여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줬어.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것도 순서대로 줬어. 그러면 순서대로 연결하면 이렇게 가겠네.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겠네. 그러면 이런 경우, 즉 양 끝에 위 아래 비교했을 때 함수값에 서로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몇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으면, 요렇게도 나왔으면, 그러면 결국은 x축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은 만나겠네, 최소. 그럼 뭘 할 수 있어? 적어도 몇 개의, 네 개의 실근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라는 거. 요 부분이 이해됐어? 그래서 적어도 한 개의 실근을 가짐을 보인다. 아니면 최소 몇 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 게 이 사이값 정리를 응용하는 것들. 네요. 자, 그럼 요거를 정리시켜 볼게. 자, 사이값 정리를 활용하는 거는 아까 그거는 x축의 평행한 직선 아무거나 가져와서 썼으면 얘는 x축하고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림상으로 보면 먼저 여기는 a,fa가 되고 얘는 b, fb. 그럼 시작하는 건 똑같아. 함수 fx가 구간, 즉 닫힌 구간 a, b에 대해서 연속이고, 아까 사이값 정리 시작할 때는 fa가 fb가 다르다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x축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만 달라져. 다르기는 다른데 얘네들의 부호가 항상 서로 반대해야 돼. 그래서 fa 곱하기 fb의 곱이 0보다 작으면 방정식 fx는 0이 되게 하는 실근이 이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간단하게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옛날에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까지 나오지 않는데, 혹시라도 이제 이 함수 fx가 몇 개의 실근을 아니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면 설명하리라 그러면 요거 가져다 쓰되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앞에다가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라는 말만 들어가줘도 되지. 이제 그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그랬을 때는 어쨌든 사이값 정리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고, 얘는 이제 앞에서 똑같이 연속인 거 하나 들어가고, 이제 조건이 연속일 때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는 달랐지 다르다라고 했는데 다르긴 달라 얘도. 근데 거기서 살짝 변형된 게 뭐냐면 두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 즉 곱이 0보다 작으면 반드시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 대신에 이제 구간이 이렇게 벌어지잖아. 그러면 막 연속이 구간이 예를 들어서 1에서 5까지야.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간 숫자들이 1, 2, 3, 4, 5 여러 개 있다고 해서 1에서 3으로 바로 건너가진 않아. 이 조건은 그거야. 한 칸씩 갔을 때야. 우리가 x값 대응할 때 순서대로 가잖아. x의 순서대로. 그런 것처럼 1, 2, 3, 4, 5가 있으면 거기다가 2, 3, 4, 5면 2에서 5하고 곱해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어.
2하고 3하고 비교하고 x가 3일 때 4일 때 비교하고 4일 때 5일 때 비교했을 때 하는 얘기지 그렇게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잖아. 그거 뒤죽박죽 돼버리기 때문에 갖다가 쓰더라도 여러 개의 숫자를 갖다 쓰더라도 순차적으로 x의 값 순서대로 들어가면 돼. 그러면 사이값 정리를 이용해서 자, 요 주어진 식을 우리가 뭘로 놓을 거냐면 5번 문제 들어가면 예제 문제 얘를 우리가 fx라고 놓을 거야. 자, 얘를 fx로 놓고 이 fx가 자, 먼저 f1의 값 먼저 확인. f1은 마이너스 6이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끝나는 함수값 여기서 81 27 27 27 그럼 얘가 82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f1 곱하기 f3이 0보다 아니 얘네들이 곱이 0보다 작네. 그럼 이제 따라서 우리가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 fx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이 열린 구간 내에서 적어도 하나 의 실근을 갖는다 라고 쓸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써도 되고 뒤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앞에다 쓰는 게 좀 그렇다 귀찮다 그러면 잊지 말고 혹시 이제 학교에서 서술용으로 쓰라고 할 때 표현하라고 하면 이제 무작정 쓰는 것보다 가능하면 사이값 정리 이렇게 넣어주면 좀 더 낫지.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렵잖아. 우리가 이걸 다 표현할 수는 없어. 그래서 사용하는 게 바로 사이값 정리야. 어쨌든 얘도 연속이고 연속이야. 연속함수끼리 곱하면 연속이라 그랬어. 연속함수끼리 더하거나 빼도 연속이라 그랬고 그게 연속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었잖아. 그러면 얘를 보여주는 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갖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이항을 시켜서 fx는 해가지고 x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로 변형시켜 주는 거지. 실은 이거지. 숨어있는 말은 교점이니까 x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는 0이 되게 하는 실근 x가 적어도 하나 갖는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x 곱하기 sin x 마이너스 코사인 x를 fx로 놓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숨어있는 말은 이거야. 저 구간 안에서 얘네들은 연속이라는 말은 이미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구간의 양 끝값에서만 확인할 거기 때문에 f0 확인하면 0 곱하기 sin 0 마이너스 코사인 0 해서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f1 하면 sin 1 마이너스 코사인 1. 자, sin 1하고 코사인 1 비교하면 누가 더 크다? sin 1과 코사인 1 비교하면 상관없어. 우리 문제 풀어오기로 했지. sin 1 코사인 1 누가 더 커? 더 크지. 45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코사인 함수가 더 위에 있잖아.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냐 작냐? 작아? 아, 사인 1이지 여기 1도야 1이야. 이거 1도 아니야. 그냥 실수 1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1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뭘로 들어가야 돼? 호도법으로 라디온으로 들어가는 거 맞지? 맞아? 4분의 파이는 1보다 커 작아? 작지. 우리가 파이 그냥 간단하게 얼마 정도 3.1 정도라고 예상하면 되잖아.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사인 1이 더 커. 그래서 f0 곱하기 f1은 0보다 작아. 이거 1도 아니야. 그냥 이거 라디안으로 그냥 1이야. 따라서 fx는 이제 똑같지. fx는 똑같이 적으세요. fx는 0은 구간 0 열린 구간 이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내가 글씨를 예쁘게 쓰지를 못해.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3대 악플 중에 하나여가지고 글씨를 최대한 노력해 쓴 게 지금 이거거든. 혹시 글씨를 못 알아먹겠으면 얘기해. 진짜 연습해가지고 이만큼 만들어낸 거니까 혹시라도 글씨 못 알아먹으면 얘기하셔. 근데 이제 쓰면서 생각해보면서 그런 고민 안 해봤어 방금?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면 있었지.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 항상 세 개가 연결돼서 가게 되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2차 방정식 중에서 이런 거 있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치? 그럼 이거 fx는 연속이긴 하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요식 자체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연속이야. 자, 근데 얘는 실수근이 몇 개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우리가 fx라고 놨을 때 얘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냐면 마이너스 1하고 3이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실은 몇 개? 실근이 2개지. 근데 보니까 예, 만약에 얘가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 0하고 뭐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라. 그래서 아 이거 연속인 건 확실하네. 근데 보니까 특이하게 0하고 4하고 둘 다 부호가 뭐가 돼? 0보다 크다. 그렇지? 근데 양 끝에서 주어져 있는 구간 안에서 부호가 반드시 달랐을 때 가능한 건데 이런 경우는 사이값 정리 적용하면 돼, 안 돼? 이런 거, 응? F0이 0보다 크자, 아니, F0이 아니다, 미안. 0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1하고 적어봐. 마이너스 1하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구간 안에서는 사이값 정리가 적용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이용해서 이렇게 인수분해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뭐 해봐야 돼? 확인해봐야 돼. 근해계수 가는 거는.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 대부분이 어디서 사이값 정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어쨌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근해계수 물어본 거니까 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그래프도 확인해 볼 수 있고 인수분해라는 것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 쓰라고 6번에서 제시를 해줬어. 혹시라도 꼭 사이값 정리만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경우는 그래프라든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하라고 한번 보여주는 거. 적으면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그러니까 이거 fx 만드는 건 본인들도 이제 만들 수 있지. fx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f0은 1이야. 대입해보면 f2의 값은 3이야. 그럼 결국은 얘네들이 f1하고 f2의 곱이 0보다 커져 버렸네. 그러면 그럴 때는 사이값 정리보다는 뭘 이용해서 그래프라던가 인수분해 이용해서 해보라는 거. 그래서 적고자 하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이값 정리해서 설명이 안 될 때 사이값에 정리해서 FB가 0보다 작은 경우가 아닌 때 아닌 경우는 연속인 것까지는 설명이 되는데 얘네들의 곱이 0보다 작다가 설명이 안 되는 경우는 방금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그래프나 뭐를 이용해서 해를 뭐 구간까지 좁혀서 이제 확인해 보게.
표정만 만들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거는 이제 문제에 많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연속하고 불연속의 관계에서 많이 적용될 거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자, 곱함수에서 x는 a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물어볼 때 필요 충분 조건인데 fx가 x는 a에서 불연속이야. 근데 gx가 x는 a에서 연속일 때 fx하고 gx를 곱했을 때 나오는 이 곱함수에서 x는 a에서 연속이 되기엔 필요 충분 조건. 그러면 얘네들이 분명히 불연속인데 f는 하나는 불연속인데 나머지 하나가 x는 연속일 때 연속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이제 가끔 그런 것들이 나오면 하나는 불연속이고 하나는 연속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연속함수의 성질은 둘 다 연속일 때 곱했을 때 연속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여기서는 하나는 불연속인데 하나가 연속이야. 근데 둘을 연속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조건. 그러니까 문제 풀 때 갖다 쓸만한 조건들이니까 기억해 놓게. 일단 요거는 마찬가지야.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는 만약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그 세 개 딱 들어가면 돼. 함수값, 극한값 둘이 서로 같게 요 세 가지만 기억하고 만들어줘도 주관하면은 풀 수 있어.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fx 곱하기 gx를 하나의 함수로 치환하는 방법도 있고 그대로 놓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왜냐하면 얘가 x는 a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연속이 되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첫 번째는 x는 a에서 함수값을 만들어 주는 거지. 이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는데 x는 a에서 fx가 극한값이 존재 안 해.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좌극한과 우극한 전부 다 비교해서 얘네들이 서로 같게 만들기. 자, x가 a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의 좌극한의 극한값이 알파였기 때문에 얘는 알파 곱하기 g a일 것이고 얘는 베타 곱하기 g a야. 그럼 연속이 되려면 일단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잖아. 그러려면 결국은 알파 곱하기 g a와 베타 곱하기 g a가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이항시켜 놓고 보면 알파 GA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GA가 0이 되고 GA를 공통인수로 해서 이렇게 묶었어. 베타야.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같거나 아니면 GA의 값이 0이 됐을 때 이 등식이 성립을 하는데 이미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는 다르다고 되어 있었어.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는 같지 않다. 그럼 결국은 누가 됐을 때 GA의 값이 0이 됐을 때 뭐가 성립하겠다. 극한값이 존재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불연속 함수하고의 관계에서 곱함수에서 불연속인 함수의 불연속점에서 불연속 위치라고 했으니까 불연속점 말하는 거야. 불연속 위치에서 연속이 되는 함수의 함수값은 반드시 0이 되어야 된다. 문제에서 x는 a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gx가 x는 a에서 즉 g의 함수값이 0이 됐을 때 극한값도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극한값도 0이 되게 되고 g의 값이 0이기 때문에 함수값도 0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둘이 이 곱함수의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여기 이해됐어? 이해돼? 자, 이걸 응용해가지고 8번 문제 들어가 보면
함수 fx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고 0보다 클 때. 근데 fx 곱하기 fx-a니까 요 fx-a를 우리가 뭐처럼 보면 돼? gx처럼 보면 되지. 그러면 함수 fx가 x는 a에서 해서 요 얘네 둘이 곱했을 때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뭐처럼 보면 된다고? gx처럼 보면 되지. 위에서 봤던 거. 근데 fx는 이미 x는 a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불연속. 여기 어차피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는 다 연속이야. 저 범위 안에서 연결로 되니까. gx도 아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도 0보다 클 때는 연속이야. 직선이니까. 그러면 어디가 문제야? 저 구간이 나누어지는 점을 항상 보면 돼. 우리가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볼 때 항상 어느 쪽? 요 지점. 여기 항상 구간이 나눠지는 지점에서 연속이냐 불연속이냐를 판단해 주면 되는 거. 나머지는 다 어차피 연결되고 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저기는 fx가 x는 0에서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보는 거지.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야. x가 0에서 함수값이 얘는 x가 0에서 함수값이 0일 때 얼마냐면 1이야. 근데 얘는 x가 0일 때 함수값이 7이 돼버려. 그러면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는 얘기지. 0보다 작을 때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미 x는 0에서 불연속이다 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된다? fx-a가 x는 a에서 뭐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 뭐가 되도록? 뭐가 되도록? 위에서 하지 않았어? GA의 값이 뭐가 되도록? 0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얘를 GX처럼 우리가 보기로 했잖아. 그래서 자, 첫 번째 해보면 이제 만들어 보면 자, fx-a를 gx처럼 봐. 그래서 a가 0이 아닐 때 먼저 보는 거야. a가 0이 아니어야 되겠지. x가 0에서 뭐가 되니까 불연속이 되니까 a가 0이 아닌 점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랬을 때 y는 fx 곱하기 fx-a라고 놓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 해주면 되냐면 x는 a에서 연속임을 설명해 주면 되지. 자,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야. fx는 x에서 연속이 돼. x가 a가 0보다 작든 0보다 크든지 간에 어디 쪽? x 플러스 1이 x가 0만 아니면 그 아래쪽으로 전부 다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항상 연속이잖아. 마찬가지 x가 a가 0보다 큰 쪽에 있다고 해도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7도 항상 연속인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a가 양수여도 fx는 연속이야. 근데 fx-a는 a가 만약에 a가 돼버리면 f0이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fx-a는 얘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불연속이다? 불연속이 돼버리지. fa는 0이 되고 따라서 a 플러스 1이 0이면서 a는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먹을 때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여기 위에 있지. 저 위에 x 플러스 1 거기 말하지 지금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a가 아래쪽에 있을 때 어떤 구간이 됐든지 간에 저 위에 있는 함수든 아래에 있는 함수든지 간에 x가 a에서 항상 연속이 되게 만들어줄 거니까. 맞지?
A가 0이 아니란 얘기니까 A가 어느 구간에 있을 때야? 0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 안에 있을 때. 그래프상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그렸을 때 뭐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요런 식으로 얘가 x 플러스 1의 그래프야. 그 다음에 하나는 y절편 7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는 함수겠지. 그럼 지금 여기서는 0인 지점에서 지금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A가 어디에 있을 때 말하냐면 A가 0이 아닌 지점 요런 데 있을 때는 어느 지구안에 A가 0보다 작은 쪽에 있든 A가 0보다 큰 쪽에 있든지 간에 항상 연속이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A가 0보다 작을 때 A 플러스 1 대입해서 거기서 연속이 되니까 함수값 지정하고 연속이 되게 만들고, 마찬가지 어디서 A가 0보다 큰 구간 안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 들어가 있을 때도 거기서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함수값 자체도 정의되고 다 극한값도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x가 a에서 해당하는 fa가 어디가 연속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치? 일단 연속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은 조금 시간 좀 주고 연속 좀 정리되면 그 다음에 미분 들어가게. 왜냐하면 미분의 의미는 연속은 극한을 끌어가지고 왔으면 미분은 연속하고 극한을 같이 가지고 와서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다음 미분 들어가게. 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숙제 문제풀이 한 거 있잖아. 분명히 뭐 질문할 거 있을 것 같거든. 합성함수랑 그런 것도 정리하게. 잠깐 쉬었다가 하게.